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앞에 있을 때 여러가지 타이머라든가 스톱워치라든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배치해서 워크스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도 있고요. 뭐 원형 시계, 그 다음에 뭐 타이머, 스톱워치, 일정 타이머, 인터벌 타이머, 타임박스, 월플래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또 달력 패널 이런 게 있게 되죠. 이 색의 조절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색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색으로 조정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색은 기본적으로 7가지 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크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크기 버튼을 누르면 이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크기, 뭐 너무 줄이면 이제 이게 막 벗어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적절히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 되고 타이머 역시 이제 이렇게 크기 정하고 여기 어떤 이제 설정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시간 설정이나 이런 거는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설정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스톱워치 같은 경우는 스톱워치는 지금 100분의 1초까지 시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100분의 1초까지 가죠. 여기서 스톱워치에서 설정은 뭐냐면은 시작 시각을 입력하세요. 시작 시각. 예전에 미국 어떤 사람 앱을 봤더니 그냥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시작하는 그 기능 하나로 꽤 성공했다고 해서 한번 이거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방에서 같은 시간을 재면서 할 때 설정에다가 시간을 딱 정확히 넣으면 그 시간에 전부 동시에 이제 시간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정지를 딱 누르면 이제 멈추겠죠. 멈추고서 저장을 누르면 그 상태, 이 시각이 그대로 이 PNG로 저장이 돼버려요. PNG로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걸 기록했는지 내용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어떤 기록을 뭔가를 하면서 재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적어 넣고 이 PNG 이미지 자체로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장을 누르면은 그게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는 100분의 1까지 되고 그 다음에 설정, 시작 시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설정이 된다는 거, 저장이 된다는 거, 그게 특징이고요. 일정 타이머 같은 경우도 일정 타이머는 그렇죠. 자기가 어떤 마감이라든가 어디에 이제 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곳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어떤 업체에서 이걸 사용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으니까 뭐 일정별로 여러 개를 한 뭐 10개든 6개든 일정 타이머를 띄워 놓고 어느 곳에는 뭐 납품이 며칠까지 그 날짜를 이제 여기에 설정해서 납품 마감 날짜를 딱 적어 놓으면은 뭐 물론 시험이나 자기가 뭐 수능이니 뭐 여러 가지 누구 생일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 내용이 그렇게 누구 생일까지 뭐 크리스마스까지 납품까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날짜를 정하면 오늘부터 그 날짜까지 며칠 몇 시간 몇 분이 남았는지가 여기에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쭉 10개 일정 타이머를 떼어놓고 뭐 어디 업체는 며칠까지 납품해야 되고 며칠 남았고 이런 거를 쭉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인터벌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타바타 운동 같은 경우처럼 혹은 학교 수업처럼 뭐 1시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시계는 이제 뭐 시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상당히 크기까지 이제 나와서 자기는 이제 원형 시계가 좀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원형 시계로 배치해서 이렇게 색깔을 배치하고 이제 둘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 12시 11분 22초. 그러면 12시 11분 22초. 정확히 실제 시스템의 시간과 똑같이 연동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하나씩 따로 놓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필요한 부분만 뭐 타이머라든가 또 달력도 똑같이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여기서 키운 다음에 글자 크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색도 이렇게 저희가 선호하는, 달력을 중시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할 수도 있겠죠. 월을 이렇게 바꿔서 다른 달 할 수도 있고요. 12개의 달을 하나로 맞춰서 1년분의 달을 이제 만들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본 것도 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응용해서 이제 충분히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이 하나하나를 따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 거가 메모리가 16기가밖에 안 되고 좀 약해서, 물론 이것도 다 넣을 수도 있고, 뭐 시계를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자, 컨트롤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배치를 해요.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잠금 제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두 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따로 뜬단 말이에요. 자, 따로 떴죠. 여기서는 비활성화가 됐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해서 다른 디멘션으로 갔다가 다시 해보려고 하면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별도 창으로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놔서 약간 느린데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지금 저 부분을 컨트롤 W를 누르면 이 부분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이 면적을 여기를 보드를 누르고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 이제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주고, 네, 자기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따로, 여기는 여기에, 달력은 저쪽에, 뭐 타임박스는 저쪽에 이렇게 따로 둬도 돼요. 따로 둔 다음에 그 상태를, 그것이 배치, 또 모니터가 여러 개면 따로 여러 군데에 이제 펼쳐놔도 돼요. 지금은 여기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릅니다. 단축키. 네, 이 하나의 보드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네, 이렇게 저장, 워크스페이스 저장이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간단히 넣고요. 뭐 저희가 알 수 있게 이제 이름을 넣고 저장을 눌러요. 그럼 이 상태, 여기에 여러 개가 띄워져 있다면 뭐 띄워져 있는 그 상태의 위치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보드를 우클릭해서 쇼킷 설정을 누릅니다. 쇼킷 설정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윈도우 시작 시 쇼킷 실행 시 워크스페이스 자동 복원, 여기를 클릭하면, 클릭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4개 위젯, 자기가 이제 저장해 놓은 지금도 이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죠. 패널을 여러 개 띄워놓고 한번 저장도 해봤고, 몇 개만 넣고도 해봤고, 메모 카드나 이런 걸 다 나눠 놓고도 해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지금 방금 해놓은 거를 한번 선택을 이렇게 딱 한 거죠. 선택을 하고, 물론 저장 폴더를 열게 한 다음에 이거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누르면 돼요. 지금 이미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적용을 누르면은 이제 윈도우를 껐다 켜도 그 배열해 놓은 위치대로 그대로 이게 다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자체를 그냥 닫고 이것도 닫고 그냥 켜도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이게 윈도우 켜질 때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 위치에 배치를 해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보통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눈앞에 바로 시간이나 이런 게 보이면, 달력이랑 시간이 보이면 편하잖아요. 또 스톱워치라든가 타이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젯은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